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으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내 계좌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왕 킹메이커 너무 힘드네요. 특히 4월을 정리해 본다면 인플레 관련주 그리고 이제 4월 말미에 다시 한번 정책주들의 움직임이 좀 그려졌습니다. 쌍용차 인수가 4월 초에 조금 강했었고요. 5월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방향성을 잘 잡아야 5월에 대한 수익 성적표 우리가 4월에 좀 부진했다, 아쉽다 한다면 또 만회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임광빈 위원 그리고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그 전략들 디벨롭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일단 이번 주의 상승률 있잖아요. 상승률 일주일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상위 탑5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데모 이 종목이 일주일 새 거의 65%나 올랐습니다. 자, 데모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복구, 재건 이슈가 등장하면서 데모가 크게 올랐고 65% 뛰어오른 흐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상위 종목은 파이버 프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UAM 테마로서 또 부각을 받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거의 60% 가깝게 이번 주 상승폭 만들어냈다 보여지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 대성에너지입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죽지 않았다? 계속해서 살아있다? 라고 한 번 더 그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대성에너지. 비슷한 맥락에서 SH에너지화학도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5%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더불어서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굉장했었습니다.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45% 가깝게 뛰어 올랐던 흐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놓아놓고 보니까 테마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동안 주도 테마가 무엇이었는지까지 6위는 동일제강이네요. 43%가량 이번 주 주간 단위 상승률 만들어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테마를 쫓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수익률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상담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고요.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여러분 꼭 함께 보내주세요. 토요일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종목 상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으로도 여러분 함께 참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들은 샵 0988번으로 임광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한다면 QR코드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봐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바로 연결되실 거예요. 자, 무료 방송 주제를 한번 볼까요? 이 방송이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무료 방송이 또 펼쳐집니다. 적중 또 적중. 무려 1800조 시장에 대한 공략법이 공개가 되는데요. 1800조 시장은 어떤 시장일 걸까요? 그리고 적중하고 또 적중했다라는데 그럼 다음 주 적중 그리고 5월 수익 적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임광빈 위원과 함께 우리 계좌 살리러 떠나보시죠. 네,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정리하시고 또 5월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여보겠습니다. 인베스터 임강민 위원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스닥이 4%가 넘게 밀린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서 월요일 어떡하지와 함께 사실 저도 출근을 했었는데 위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 네, 그런 것들 그렇게 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자, 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새벽 한 3시에 잔 것 같아요. 네, 선물 시장을 보다가 좀 잠에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포지션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는데 예. 아침부터 반대로 갔어요. 그러면 계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이 늘어나겠죠? 손실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새벽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수익 청산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거의 한 15시간 정도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주식이든 어떤 투자 상품에 있어서 손실이 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민입니다. 근데 그 손실이 수익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민들 있죠? 그 과정이 나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부분을 이겨내는 사람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지면서 계좌를 손실로 결과짓게 됩니다. 자, 우리 주식을 하다가 보면 아주 쉽게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4월달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그중에 유일하게 올라갔던 종목은 곡물 관련주죠. 자, 근데 이제 곡물 관련주 제가 이제 곡소리가 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료, 곡물,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못 잡으신 분들은 아쉬워하시면서 혹시 이번 주에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이제 끝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한일사료죠. 한일사료 4월 달에 정말 대장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을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입니다. 연속적으로 상한가 가면서 이거 정말 그냥 2만 원, 3만 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유동성이 작아진 상태에서 테마주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끝물에서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연속적으로 이번 주 들어와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혹시나 이 종목을요 12,000원, 14,000원대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거 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4,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 주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은.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꺾이게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꺾이게 될 텐데 그 신호탄을 알린 게 바로 UAM의 베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물 관련주들이 4월달 내내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곡물 관련주 이외 테마주가 등장을 하니 그것이 무엇인가? UAM입니다. 도시에서 날아다니는 항공수단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정책화시키겠다,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하죠. 25년도에 상용화시키고 이 시장이 2040년까지요. 1,800억 아니라 1,800조짜리 시장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베셀, 파이버 프로, 기산텔레콤과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테마가 또 바뀐다는 거예요. 12월 달 삼성에서 로봇 투자하겠다니까 로봇 관련주 막 올라갔습니다. 1월 달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한다니까 LG에너지 솔루션 막 올라갔죠. 2월 달에 확진자 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석유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어요. 3월 달 되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니까 원전 관련주, 부동산 관련주들이 막 올라갑니다. 4월 달 곡물 관련주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꺾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5월 달 되면 시장이 또 바뀐다라는 겁니다. 매달 다른 테마가 움직인다는 거고 그 테마의 고점에 물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게 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죠. 여러분들 이 테마주들 고점에 물리게 되면 그 다음 달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 잘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번 주에 대성에너지가 굉장히 잘 갔죠.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GSE 같은 것들. 자,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제유가 170달러까지 가게 될 겁니다. 유가 80달러 간다고요? 70달러 간다고요? 네, 170달러까지 갈 겁니다. 유가가 105달러에서 107달러 왔다 갔다 하죠. 유가의 저점은 95달러예요.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하기 위해선 시장의 통화량이 말라야 됩니다. 시장의 통화량이 마르기 위해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달러가 약해지고 이 통화가
물가 상품에 집중이 되면 전체 시장의 통화량이 마르게 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가 잡힌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끝에 가서 얘기해요. 금리 피크 아웃 때 그때 물가가 잡히게 될 겁니다, 결국. 하지만 물가가 잡힌다는 건 경제가 팽창을 멈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경제 문제가 터지는 자리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 과정 중에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간다는 건데 제가 천연가스 가격 3달러 대 15달러 갈 거라 했어요. 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미국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니에요. 물론 러시아가 아닌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렇게 떠드니까요. 언론에서 푸틴을 나쁜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물론 나쁜 사람 맞습니다. 반인륜적인 행위, 네, 민간인을 학살을 하고 뭐 멀쩡한 나라 쳐들어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비난을 받아야 되는 행위이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 안에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의 과정 말고 그래서 행해지는 경제적인 관점만 바라보자고요. 유럽에서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수입 중단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EU는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우리 난방 뗄 때, 추울 때만 천연가스 쓰는 게 아닙니다. 유럽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그걸 가져오겠습니까?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을 중단하니까 미국의 셰일가스를 들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거죠. 예전부터 러시아가 EU 쪽에 에너지를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이후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이런 것들을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불편했습니다. 야, 러시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재할 수 있을까? 저 어떻게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석유를, 우리 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까? 했는데 명분이 없었어요, 명분. 대외 정치의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죠. 근데 확실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전쟁. 이거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각종의 경제 제재를 때리고 이 안에서 정말 바이든이 원하는 게 뭔가? 본인들의 셰일가스와 본인들의 석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유럽에 넣고 있죠. 그리고 유럽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모든 국민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중동의 에너지 패권, 네, 석유를 쥐고 있는 중동 에너지 패권 시장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러시아도 힘을 잃게 되면 앞으로 미국이 지배하는 에너지 패권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책에 주목을 해야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기업, 천연가스가 올라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보급되고 확대됐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이 자리에서 핵심 포인트겠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 이제 복구하겠다죠. 6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복구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모죠. 차트 볼게요. 자, 데모가 4월 28일 날 오후장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네, 장 초반, 어제였죠. 4월 29일 날 아침에 시가 개입을 24%를 뜨고 연속 두 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앞으로 한동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 거래가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13,000원대까지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이 종목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소형 굴삭기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굴삭기를 통해서 각종으로 무너진 자재들을 치우고 또 건물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중장비 기업들, 작은 중장비 기업들 5월달 초에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디를 더 살펴봐야 하는지 5월에 이 힌트를 좀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리 제대로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종목은 어떡하지? 내 계좌 속에서 날 아프게 하는 이 종목 여러분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임강빈 위원과 함께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로보. 로보 좋습니다. 네, 1,350원에 15%예요. 1,350원에 15%. 네. 1,350원에 15%면 언제쯤 들어가신 건지가 궁금하네요. 3일 전? 2, 3일? 아,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셨군요. 예. 로봇주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모든 흔한매 장세이기 때문에 네. 또 천연가스가 가다가 또 금융주가 가다가 막 그래서 로봇주를 한번 사봤어요. 로봇으로 순환매가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 1,350원에서 현재 담은 상황. 근데 10,000원이 좀 깨졌을 때는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시고 매수하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임강빈 위원께 바로 진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줘요 머니왕.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로보도 있고 로보스타도 있고 유진 로봇도 있고 다양한 로봇주들이 많은데 로보 사신 이유는 뭐 대장주였기 때문에 샀다라고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이날 매수를 하신 거죠? 너무 안 가요. 4월 26일 날 매수하신 건가요? 네. 네, 4월 26일 날. 아니 4월 27일 날 됐을까? 27일 날. 네, 8일 날 됐을까? 여기 이렇게 매수를 하셨구나. 네, 여기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네. 750원 갈 때 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산으로 올라갈 때 주식도 그때. 등산 선생님 좋아하십니까? 등산? 네네. 제 방송 이렇게 등산 가시면서 귀에 꽂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산에 가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등산 가다 보면 정상쯤 가까워지기 직전에 힘이 많이 붙이죠. 네네. 그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0%쯤 갔었을 때 힘들고 체력적으로 좀 딸리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주식의 차트도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탄력이 아주 세고요. 자, 그리고 갈수록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자리죠. 사실 로보랑 그리고 그 이외에 삼성과 관련해서 올랐던 메타버스 모든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13,500원. 로보를 기준으로는 13,500원이 돌파하지 않는 이상 사실 여기서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3,500원까지 예측이 되면 여기서 사서 13,000원쯤 팔면 되지 않냐. 그건 예측이고 대응의 영역은 완전 다른 겁니다. 사실 로보는요. 잘못 사셨다고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매달 다른 테마가 움직이고 매달 다른 테마가 움직이는 속에서 물론 종목들이 조금씩 튀어오르지만 이게 한번 물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매 달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죠. 5월 달은 또 다른 테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라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아니라 테마주 장세에서 과거에도 테마주로 엮였던가 한 번씩 올라오는 거지 테마주 순환매가 전혀 아니에요. 매달 주인공이 되고 대장이 되는 테마주는 따로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5월 달은 로봇주보다는 더 매력적인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좀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은 욕심낼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튀어오르면 좋은데 물리게 되면 정말 여기 몇 달을 고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과거에 위메이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메이드가 그렇게 좋다 했는데 몇 달씩 빠지잖아요. 비덴트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버키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네, 지금 테마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다 이러한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팔아야 되는데 얼마 반등하면 팔아야 될까요? 본전쯤 오면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번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 라인 오면은 일단은 한번 종목 교체 기회 열어두자라고 정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로보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어떤 종목 네. 살펴볼까요? 저기 우리손 FNC. 오, 최근 핫했던 종목이죠. 예. 매수가가 너무 궁금합니다. 2,520원에 50%. 오, 2,520원? 네. 2,520원이면 시청자님. 오. 예? 2,520. 네, 급등 전에 사셨네요. 이거 작년에 샀는데, 아, 작년이요? 작년에 샀는데, 상한가 들어가고 그 이튿날 팔으려고 했는데 잘못돼갖고 못 팔았어요. 진짜요? 기회가 있었는데. 시청자님, 비중은요? 예? 비중은요? 비중 50%. 50%. 아, 비중 또한 있으셨는데. 아, 기회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어떡할까 싶은데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강빈 위원께 도와줘요 머니왕이라고 외쳐볼까요? 뭐니뭐니왕? 머니머니왕.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리손 FNG는 정이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가지고 오셨으니까. 종무대에서도 네. 또 많이 찾아보시고 팔기가 좀 싫으시죠, 이제? 오랫동안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네. 드냐? 차트 볼게요. 얼마 전에 3,200원쯤 갔었을 때 계좌 한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예. 수익 금액 기억나시죠? 그 네. 수익 금액 이만큼 빠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손실 난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죠. 모든 예. 투자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팔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일단 팔아야 돼요. 지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세요. 왜 이 종목이 떨어지는 거냐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죠. 한일사료 그리고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는데 같은 날 예. 빠졌어요. 수요일 날 고려산업이 대장주였고 고려산업이 시가갭을 상한가 가까이 뛰고 나서 음봉으로 빠지면서 3개월 연속 음봉 나오니까 같은 곡물 사료 관련주들도 같은 흐름을 탄 겁니다. 고려산업이 대장주였다는 흐름을 아시게 되면 우리손 FNG도 사실 시가 때 던지는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는 그런 관심은 많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이 다음 주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수익권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낫죠. 그럼 나중에 되면 이게 또 2,250원까지 빠지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수익도 만약에 손실로 전환되게 되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억울하죠. 이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플러스권이니까. 예. 더 좋은 그냥 기회가 왔을 저기 때 매도해라고요? 네, 매도? 일단 매도하시고 네, 매도. 차라리 떨어지면 더 나중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수익 보시길 응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함으로 도착한 종목들 좀 살펴보죠.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 제대로 봐주실 종목이네요. CS 윈드입니다. 74,700원, 50%인데, 위원님, 네. 매수가가 이 정도면은 어때요? 7만 원대. 네. 7만 원대 사도 괜찮고 8만 원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고 9만 원에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자, 이 기업이 1년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21년도 내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약했는데 제가 이 방송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패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바이든이 정말 하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 본인들의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고자 하고 또 그 대체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 그 방향성 속에서 ESG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을 했고 네. 제로 탄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바이든의 정책을 정상화시켜주는 근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는요,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속 이어져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셰일가스도 팔아먹기가 쉽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태양광이든 풍력기업이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시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든지 동국 SNC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뭐 유니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CS 윈드 또 베어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모든 같은 풍력 관련주로서 인플레이션 구간을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 기업도 연기금이 전체 지분의 10%를 샀다, 매수를 했다고 분기보고서에 또 보고를 했죠. 4월달 공시가 났습니다. 연기금에서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인데요. 2,400억 정도를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연기금이 이 자리에서 10% 지분을 매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기금은 국민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단타를 치지 않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CS인드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얼마 전에 종목이 3월 달에 주가 급등하면서 한 달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잠시 떨어진 건 지수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지수가 2,700포인트까지 다시 회복하게 되면 65,000원, 7만 원대까지 5월달 회복하는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리도 CS인드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CS윈드 매수가 7만 원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연기금 쪽의 움직임을 한번 봐보자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 종목 더 가볼까요? 확인해 보시죠. KC 이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350원, 비중은 50%. 비중이 50%인데 3,350원이면 아이고 위원님. 네. KC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네.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종목이 주식이 좀 빠졌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종목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선행지표처럼 움직이는 게 테슬라죠. 자, 테슬라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제가 앞으로 테슬라는 이 자리에서 3배가 오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가는 것이고 탈화석 자원의 자동차를 찾고 있는 게 테슬라가 지금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지금은 트위터 관련된 이야기, 또 사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 때문에 있는 미국 종합주가지수의 하락 때문입니다. 자, 미국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테슬라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미국도 다시 우상향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것은 5월 4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면 미국 시장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테슬라가 반등을 하게 되면 국내 주시장에 테슬라 관련된 KC도 반등을 하겠죠. KC가 떨어진 건 테슬라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이번 주에 지수가 조정을 받은 폭이 좀 큰 날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KC가 빠졌습니다. KC는 테슬라의 반도체 터치스크린 반도체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전부터 테슬라 관련주로서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이 자리 언제든지 매수 가능하고 특히나 이날이죠. 4월 4일에 하단 자리예요. 3,100원, 3,200원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도 괜찮은데 비중이 50%인 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가실 땐 20%, 한 15% 정도 두시고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50%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3,750원 그리고 4,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KC 크게 걱정하지 말자. 좀 가져가 보자. 라는 지속 홀딩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한켠 많이 나아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종목 상담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광빈 위원의 포착 종목 추가 전략 세워볼 텐데요. GSE라는 종목을 사실 2월 달에 언급을 해주신 덕분에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근데 다시 요즘 꿈틀대서요. 최근 구간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GSE는 여기서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 GSE뿐만 아니라 대성에너지도 TV방송에서 다시 한 번 더 대성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은 제가 방송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당장 끝날 것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러시아랑 미국 두 개의 군사력의 힘을 비교를 객관적으로 해보면 미국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러시아의 힘입니다. 러시아가 6개 정도 모여야 겨우 미국에 대적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말은 바이든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단순하게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푸틴 나쁘다. 우크라이나 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 보면 좋아요 너무 많아요. 푸틴 관련된 뉴스 보면 나빠요가 많아요. 댓글도 나빠요가 엄청 많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유가가 막 올라가게 되고 기름 넣을 때마다 푸틴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걸 정말 못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익을 크게 취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미국의 군수산업자 그리고 에너지 수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아주 큰 이익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 많은 통화량을 풀었죠.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산이 됐는데 모든 물가는 풀린 통화량에 수렴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물가가 풀린 통화량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물가도 이만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생산을 해내고 있고 언제든 끝낼 수 있는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뭘 원할까요? 유가의 상승을 원합니다. 천연가스의 상승을 원합니다. 말은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죠. 근데 물가가 안 잡혀요.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은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셰일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천연가스가 상승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셰일가스 어느 나라가 제일 미국 거 많이 수입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미국의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EU가 대체 에너지를 찾고자 하죠. 근데 당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2050년도까지 인프라를 엄청나게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깔아야지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보급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니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오는 겁니다. 천연가스 가격 지금보다 2배가 더 올라갈 거예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말은 그래요. 사람들이 누가 모릅니까? 저도 알아요. 폴란드 가스관 잠갔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미국이 취하고자 하는 에너지 패권에 대한 그 욕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럼 GS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7,000원, 8,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대성에너지라는 종목 또한 대성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장기 투자 종목으로 가장 좋은 건 대성산업과 같은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또한 대성에너지도 여기서 18,000원대까지 제가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네, 19,000원, 2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시세가 가능하겠지만 자, 이 종목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으며 지금 자리는 보조의 영역입니다. 나중에 또 떨어지게 되면 제가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군의 전쟁 테마라는 수식어가 참 한계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시세를 내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국제 정세 흐름들 체크하시면서 공략 기회를 얻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 지금 구간에서 계속 담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종목 더 AS 해볼게요. 파이버 프로인데요. 네네네. 아, 제가 지금 잘못 봤어요. 위원님, 네. 인베스터 임강민 위원님. 오늘 공략주가 파이버 프로군요. 그렇죠. 공략주와 파이버 프로. 그러니까 제가 파이버 프로가 UAM이 강하게 나오면서 네. UAM 하면은 네온테크, 베셀, 기산텔레콤 요 3가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 딱 등장을 해서 약간 생소했던 종목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또 튀어오르게 된 거예요? 자, 이 어떤 종목이 튀어오랐다라기보다는 네.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사료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사료 관련주가 급락을 언제 했냐? 지난주 월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잃기 시작했죠. 자, 그때 어떤 종목이 올라갔냐? 파이버 프로가 상한가를 갔고요. 베셀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5월 달에 어떤 테마가 갈지를 미리 시장에서 말을 해준 겁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새 정부가 모빌리티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하겠다라고 하죠. 자, 이제 5월 달 용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5월 10일부터죠. 5월 달이 되게 되면 다시 모든 주식 투자자의 눈은 그리고 돈은 윤석열의 입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이 곧 테마가 될 것이고 그가 이야기한 종목들이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2025년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상용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곡물 사료 관련주들을 이겨낸 새로운 테마라는 거죠.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꺾이니까 이 종목들이 바닥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왜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하필 파이버프로냐? 예.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양봉이 뻗었죠. 상한가 2번 연속으로 갔습니다. 이날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어요. 물론 베셀이라는 종목도 좋습니다. 베셀, 파이버프로가 서로 이 시장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대장주가 되고 부대장주가 되고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갈 거예요.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더 많은데 제가 이러한 아주 자세한 전략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아래 노란 톡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것들 말씀드릴 겁니다. 자, UAM 5월 달 1,800조짜리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정보, 그와 관련된 타이밍 모두 무방과 아래 노란 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공개를 했네요. 해버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가격 전략을 무료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파이버프로도 파이버프로인데 관련해서 뭐 우리 1,800억 아니고 1,800조 시장 공략법까지 알려주신다면 뭐 파이버프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우리 테마주들을 보게 되면 물리면 절대 안 되는 테마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공격적으로 베팅을 해도 되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예. 기아차가 실적을 엄청나게 잘 냈죠. 그쵸? 전 세계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동차 관련주가 잘 가는 가운데 현대 기아차도 UAM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테마주들은 고점에서 물려도 나중에 탈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는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요, 정말 빠른 시세를 또 주게 됩니다. 왜냐? 5월 달은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주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하죠. 정말 이 재료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법이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무료 방송에서 꼭 그 공략법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셔서 다양한 시장 공략법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5월장에 대한 좋은 정보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또 다채롭게 소통 나눌 수 있는 방법들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노란톡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문자 보내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다면 이쪽에 QR코드 열려져 있기 때문에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됩니다. 이 방법으로 꼭 참여를 해보시죠. 자, 이어서 무료 방송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을 빛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5월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도 좋고 가정의 달인 만큼 수익의 달로도 채워볼 수 있는 전략. 오늘 또 4월의 마지막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좋은정보위원과 잠시 후 무료 방송의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어떠셨어요? 뭐 녹록지 않았죠. 그렇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시 않았을까 싶은데요. 인사와 함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려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좀 어려운 장이 전개가 되겠죠. 지난 이제 과거를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 내는 종목들은 또 얼마든지 있는 법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께 한 소중한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사실 5월은 어떨까 이거든요. 물론 예측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해놓는다면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많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좋은정보위원님. 예. 미장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놀랐어요. 그쵸? 예. 제가 어제 실은 장 끝나고 놀면 뭐하니 네. 그 유튜브 이제 마지막 방송했는데 막방. 막방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서도 5월 달에 기대해보자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좀 틀렸어요. 야, 이렇게 4% 정도 이렇게 내릴 줄 생각 못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시장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이게 솔직히 얘기해요. 예. 약간 이제 그 전략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비관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나스닥이 급락 나온 것이 잘 아시겠지만 월마트가 2008년 이후에 최고 안 좋은 실적, 분기 적자가 났죠. 예, 그래서 뭐 최대 낙폭을 보였고, 뭐 애플도 그렇고, 주로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결국 금리 인상 그런 거 다 맞물리는 것들인데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보면 캐드라인의 장식하는 것이 뭐 나스닥 급락, 폭락 나오고 검은 금요일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저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이제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이 많이 그런에서 발생이 될 것이라는 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번 주 한번 차트를 통해서 증시를 한번 보고 또 5월 달 한번 뭐 대략 한번 전망해 보죠. 네. 자, 뭐 참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를 봤을 때는 아직도 다중 바닥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 2월 달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다중바닥이 나와요. 예.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양선이 3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 캔들로 봤을 때. 근데 위에 이제 매물벽이 많고 저항도 있지만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중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어제 다우가 한 2% 정도 하락했거든요. 대략. 그러면 우리도 지금 코스피를 봤을 때 4%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윗바로 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물론 그때 그 저기 노란색 보세요. 다이버전스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또 내리긴 했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쌍바닥에 나와서 만약에 월요일 날 그게 자부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어떨 것이라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저 금요일에 저 예상이 틀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다중바닥 패턴은 살아있다. 코스닥을 볼까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살짝 훼손했어요. 훼손했지만 그것도 장대 음수를 났지만 또 한번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중바닥 또는 쌍바닥을 완성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저점을 높이는 그쵸. 쌍바닥이에요. 짝꿍댕이. 예. 오, 어디서 들으셨네요? 왼쪽 아이, 궁뎅이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좀 고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예, 죄송합니다. 궁뎅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웃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까 우리 분장 씨도 아유, 다른 대표님. 아니요. 어찌됐든 뭐 주식 끝에 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희망이 보게 다 되면은 있죠. 예. 이것도 이제 봐요. 보게 되면 나스닥도 저점을 살짝 훼손했지만 그게 속임수 쌍바닥일 수 있어요. 오. 보통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 저점을 낮추면 무조건 패드기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가 많이 반대였죠. 4% 빠졌으면. 네. 그러면서 또 월요일에 또 반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는데 예. 그래도 코스닥은 상당히 견조해요. 왜 견조하냐면 아직도 나스닥이 저점을 훼손할 때 얘는 몇 프로 올랐냐면은 8% 올랐어요. 저점 대비 거의. 네? 여기 저점 대비 거기서. 그러니까 괜찮고 네. 어찌됐든 이 관전 포인트 딱 여기예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분명히 월요일에 갭 하락할 겁니다. 그럼 갭 하락하면 그때는 매도가 아니고 일단 좀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잘 보자. 제가 추세를 잘 보자는 얘기는 방송에서 처음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건 어차피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왜? 지금은. 제 예상이 틀렸으면 저는 웬만하면 미래를 이제 예측하거든요. 네. 근데 틀렸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대응을 우리가 그렇게 흔히 쓰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이제 뭐 그럼 다음 주 전략은 뭐냐? 갭 하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제1 메리트가 뭐냐?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봐요. 그러면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결국 펀더멘탈 장세를 준비해야 돼요.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또 한 번 전쟁 관련 그런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들이 얘들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시장 질이 안 좋을 때 소위 말해서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걔들이 다시 한번 많이 내렸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런 것들은 사료주, 한일사료, 고려산업 다 경계 모드로 하자했잖아요. 고점 내 30, 40%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 네. 리바운딩이지 그것들이 앞으로 쭉쭉 뻗을까?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여러분 아마존이 14%가 내렸죠. 왜 그럴까요? 네. 실적이 안 좋아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펀더멘탈 장세는 실적을 봐야 돼요. 기업들 실적을.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타 플랫폼이 올랐던 게 실적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펀더멘탈 장세를 대비해야 되고 낙폭 우량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리오프닝 수혜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주식이 예측이 이제 딱 보일 때도 있고 대응이 더 강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지켜보는 관점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도 있지만 또 대담하게 접근해야 할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분명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 어떻게 또 맥점을 잡아서 공략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이제 길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어차피 종목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쵸. 뭐 항상 그래 왔지만 그러면 뭐냐?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간단해요. 첫째,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다니지 마실 것.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고려산업 같은 거, 한일사료 같은 거, 현대사료 같은 거 펀더멘탈 대비 완전 이것은 비이성적인 상승을 좀 보거든요. 그런데 맨날 사료 관련주 나오니까 사실 찾기도 힘들어요. 개인 투자들은. 그리고 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고점에서 끝까지 가져계시면 얼마나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고려산업과 점 상한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저점에서 잡아서 그런 분들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까 3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투기주예요. 지금 장애 성격이 바로 그거예요. 투기주고 그런 종목들을 탐닉하다 보면은 굉장히 낭패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점에 잡으신 분이 아니라면. 네. 그럼 뭐냐? 우리가 수익 내는 건 간단해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점에 매수하는 게 답이다. 예? 저점 매수하는 게 답이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점, 그 맥점을 잘 포착해내는 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장이 어려울 수도 불구하고 우리 황금 맥점 전략은 그야말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고 그다음에 또 초보 주린이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자꾸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 몰래 다니지 마시고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면 거의가 수익을 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늘 내가 많이 오른 종목을 내가 들고 가야지만 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소외되는 것 같죠.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럼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황금 맥점이 포착한 종목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노란 톡에 나오겠지만 노란 톡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월요일 날 급등 후보 상한가도 기대되는 종목이 있으니 함께 가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 샘표였어요. 샘표였어요. 자, 이게 뭐냐? 보세요. 황금 맥점 전략은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다양하게 있는데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제가 예고를 해드리고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수 있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미리 포착해내요. 그러니까 이미 시세가 뜨는 종목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맥점을 잡아요. 그 로직이에요. 자, 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일주일이 됐죠? 자, 5일선 아래에서 양, 도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는 위험하지만 이렇게 저점이었죠? 상승되면 눌림이었죠. 물론 그 전에 포착된 것도 있어요. 봐요. 양음에서 역전될 때 도제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한번 상승해서 눌림에서 또 한번 해가지고 이때부터 상한가 2번을 뽑으면서 요것도 아주 뭐 그냥 초단기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 양음양 패턴 이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런 패턴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아시겠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중앙에너비스인데 이 한 패턴을 보실래요? 자, 이거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음선을 즐겨라. 음선을 노려라. 즐기라는 표현이 좀 뭐지만 노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이거예요. 상승 다음에 음선이 7개짜리예요. 이런 종목, 이런 패턴들을 공략하는 건 아마 황금 맥점 전략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때 손이 안 나가요. 왜? 음선은 두렵거든요. 자, 음선을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즘 기법 강의도 제가 우리 이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음선이란 어떤 의미죠? 주가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선이 7개 정도 빠질 때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가격 메리트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디서 배우시거든요. 우리 교과서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어떤 걸 배우시죠? 적산병, 장대양봉, 돌파양봉 좋은 것이야. 보통 그렇게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것도 로케이션 위치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대부분의 대중들이 좋아하는 패턴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음봉 7개짜리. 가격 메리트 만족했죠? 2% 지지받았죠? 이때부터 상한가까지 142% 올랐고 지금 이번 주 자리를 한번 보실래요? 확대하겠습니다. 저점에서 양선 3개가 나왔어요. 이게 길게 역전된 망치예요. 그러면서 역전된 망치가 또 한 번 2개 나와요. 여기 공통된 게 있죠. 뭐가 나오죠? 2% 지지를 받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황금 맥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장이 완전 39%가 올랐다. 역시 저점이 맞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역시 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MPC입니다. MPC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내셔널 플라스틱이 산명을 이니셜 따가지고 MPC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플라스틱 어떤 용기라든가 팔레트, 컨테이너에서는 국내에서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폐 배터리를 하는데
이것이 파레트가 들어가요. 운발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이제 알으셔야죠. 기업 내용은 그런 거고. 또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은 그 우리 이화선님께는 맨날 하는 거. 넘버 5. 넘버 5가 뭐냐? 양양음이에요. 나오죠? 저점이었죠? 이때 한번 포착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두 번째, 보통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거. 여기 한번 제가 보세요. 이게 장대 양봉이죠. 그럼 이때 내가 못 사면 바보 같고, 늘 이제 텔레비, 뭐 TV 같은 거 보게 되면 오늘 어떤 MPC가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배우잖아요. 교과서에서. 아, 장대 양봉 좋은 곳이야? 따라가면 그때부터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포화의 음선이 이때 포착해서 양양 계속 포착돼서 이것도 고점 42%까지 상승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뭐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좀 풍원정밀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 이번 주 시장이 어려웠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 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투기주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투기주는 선수가 아니고 세력이 아니고 아예 저점에 안 잡았으면 잘못하면 낭패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 TV에서 회자되고 여기에서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나오죠. 이미 그건 늦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투기 성격의 수익이에요. 두 번째, 저는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일확천금, 탐욕이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그것은 보편타당한 수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늘 강조드려요. 그것이 바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FM에서 국사라 성공하면서 국내 1위예요. 실적이 엄청 좋아집니다. 금년에 영업이 이게 170억 정도 되고 지금 PR이 10배 수준이니까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하십시다 강조했던 게 이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봐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선 5개 역전내 망치죠. 이럴 때 대부분 갭들은 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포착이 됐고, 또 이것도 음인이 역전내 망치예요. 최근 여의수 공략, 또 여의수 공략, 이번 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그 풍원정밀은 19% 정도 상승했다. 이번 주간 단위로만. 저점 대비해서 40% 상승했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다니신 분들, 초보분들, 그 탐욕에서만 조금만 멀어지시면 알차게 수익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풍원정밀이었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맥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 로보틱스예요. 아하, 아까 보셨죠? 좀 눈치 빠르신 분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샘표를 보셨을 겁니다. 샘표. 주식 간단하게 쉽게 하세요. 샘표가 5일선 아래 도지인데 양음양이 나왔죠. 자, 봐요. 똑같죠. 이런 패턴들은 거의 고점 대비 또 얼마큼 내렸어요? 예? 그때 우리가 여기서 한 포착에 서 있고, 고점 대비도 32,700원짜리가 이만큼 빨리 30% 이상 내렸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8%나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뭐 단타로 간단히 8%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건 홀딩스인데, 이건 홀딩스 같은 것도 4월 20일 이것도 간단해요. 여기서 포착해가지고 여기군요. 여기서 포착해서 이것도 이건 홀딩스 한 11% 정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이제 진짜 이거 제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 방송, 목요일마다 제가 7시 반에 출연을 해요. 예, 출발 성공 투자에 출연을 하는데, 그때 제일 저점에서 포착해서, 물론 저와 함께 해주셔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했던 것이 바로 양봉 다음에 음선 3개짜리였어요. 다이렉트로 100% 냈고, 그 마디마디 포착하면서 아마 최고의 수익률을 보였을 겁니다. 334%인데, 최근에도 이 황금 맥점이 기가 막히게 포착이 됐다. 자, 보실래요? 어떤 거죠? 적산병, 이거 패턴 좀 전에 보셨죠? 자, 적산병 다음에 역전된 망치 음선이에요. 역전된 망치 음선, 21선 이탈했죠. 이건 교과서에서 무조건 매도입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 그들과 반대편에 씁니다. 이 기가 막힌 맥점 전략은 이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왜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 예고해 드려요. 그러면서 상한가 가면서 이것도 아주 급등이 났다. 몇 프로? 단기간에도 오늘 그 GS가 33% 올랐어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어떤 게 보강 산업이 있는데 보강 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강 산업 같은 것도 굉장히 루틴이에요. 봐요. 자, 양음. 이것도 역전된 망치예요. 음선이에요. 이게 음선에게 좋은 게 뭐죠? 예, 내렸다는 거죠, 주가가. 그러면서 어제 슈팅이 나왔네요. 한 10%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아하니 시장이 어려워도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잡으면 확실히 수익이 좀 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었고요. 종목도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가는 거구나 힌트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심화 시간으로 돌아올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자리만 있다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겠죠. 자, 좋은 종목 위원님, 이제 심화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 조금 더 우리가 주력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참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도 원래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제 공부하시는 만큼 보인다. 아시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수익도 난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중과 좀 멀어지시면 진짜 꽃길을 걸어요. 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그렇죠. 주식에서 저희 심리전이다 하는데 저는 우리 배우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 내 그릇이 아닌 걸 포기하셔야 돼. 근데 그 내 그릇이 아닌 걸 끝까지 막 따라잡으려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옆집 아저씨 사실 네. 제 이 멘트가 좋아서 또 이거 옆집 아저씨라 해서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이게 여러분들 맥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어렵다 또 저거 또 뭐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내가 저 종목을 저 구간에서 잡으면 손실이 많이 날까 수익이 많이 날까 그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첫째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 예,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성DS입니다. 사실 해성DS는 지금 여러분들 그 반도체 쇼트지라는 거 다 아시죠? 그 공급망. 그러나 차량용 리드 프레임에서 국내 1위예요. 차량용 리드 프레임.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가 수혜를 받겠죠. 그러면 일단 내용 아셨죠? 그 다음에 어떤 맥점을 공략했는지 하나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 고점 따라다니는 게 1도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했어요. 이렇게 음선이 나죠? 이때부터 개다식 448로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또 당연히 눌림을 주겠죠. 그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오밀조밀하게 나오는데 좀 매크로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또 한 번 황금 맥점 전략이 나와요. 양음양 전략. 도지, 음선, 도지. 이런 패턴들. 바로 이거예요. 뚝 떨어지죠? 역전된 마치 또는 여기서 이때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고 상승하면 계속 눌러요. 이 자리가 최근에서는 또 한 번 기가 막힌 맥점 자리였습니다. 우리 많이 배우셨죠? 어떤 거죠? 양양음, 이표선 밀집. 어제도 제가 이제 기법 강의를 하면서 저희 가족님들 기법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이때부터 슈팅이 나오죠. 이 슈팅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모 증권사에서 해성DS 시가총액이 2조 원 돼야 된다고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리포트 나오는 거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거하고 누가 나왔을 때 누가 더 수익이 많이 될까요? 그 여러분께 그 답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해성DS도 108% 정도 수익이 났다. 다양하게 공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하이로닉입니다. 자, 하이로닉도 이것도 참 황금 맥점 전략이 바로 저기 있으면 양양 의미했어요.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좋은 수익이 났는데 최근의 맥점만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맥점이 뭐냐? 음선이 6개, 여기까지 길게 7개 정도 나와요. 이런 패턴이 제가 처음에 아지네스타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패턴인데 하락권에서 길게 이게 뭐냐면 긴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또 상승이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무려 130%나 수익이 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꾸 제가 드는 포인트 찍어드는 맥점을 자꾸 메모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일동제약, GS에 의해서 회자가 됐던 종목들 가장 300% 이상이 다 수익이 났죠. GSE, 일동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동제약을 맨 처음에 포착한 게 바로 여기였어요. 양양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140% 좋은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단식 상승파고, 최근에 또 한번 포착된 게 어디였냐면, 사실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그러면 또 한번 상승이 일어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공략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시세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어찌됐든 맨 처음에 포착해서 한 367%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것도 좀 시간은 됐지만 역시 이것도 음성 공략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5일선 매매 돌파 양봉 그렇게 좋아하시죠? 근데 황금 맥점 차이가 좀 차이가 있죠? 어때요? 음선이 7개 나왔을 때예요. 자, 이제 음선의 그 좀 기막힌 그 자료가 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렇게 음선 공략을 많이 하세요. 예?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조언을 드리자면 실패하는 투자는 고점에서 환상을 쫓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테마주 같은 거 투기로 한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는데요. 아마추어하고 프로, 그러니까 프로는 있잖아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기는 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자, 아셈스를 보겠습니다. 아셈스라든가 풍원정밀 같은 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째는 시장에서 많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많이 노출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숨겨진 진주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기업 내용이 돼요. 아까 풍원정밀 같은 건 FMM이었죠. 얘는 뭐냐면은 한멜트, 이런 무공해 한멜트, 필름형 접착제예요. 신발 이런 데 다 뭐 자동차 내장재 근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공해니까 역시 이것도 제4차 산업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내용이 탄탄한 종목들 계단식으로 몇 번이나 이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양양음, 그 다음에 음선 3개짜리 이렇게 하면서 83%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 늘 우리가 이제 시세 추적 매매를 하시지만 특히 직장 초보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 잡으면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난다. 그걸 또 한번 아마 아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음선 3개짜리 또 남들이 안 보는 종목 몰랐던 종목이 누보인데요. 이건 간략히 넘어갈게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선 3개에서 야 음선 3개 5일선에서 음선 3개는 두더지 땅굴 파는 거야.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 기업 내용을 보셨나요? 이 기업 내용이 대신 스펙 밸런스 7호 거기에서 위에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비료 관련주고 농약이에요. 그러니까 뭐 효성 OMB 같은 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음봉 3개짜리 공략했고 이때도 음봉 3개에서 포착했고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우회 상장 그 다음에 한 개 또 하면 여기 했습니다. 이렇게 음선 즐기면서 가는 거죠. 또 한 번 나오네요. 양봉, 음봉, 도지, 양음양 패턴 이때 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주식 쉬운 건데 예, 어떤 분 또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자꾸 연구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왜? 기업 내용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황금맥주에 포착해서 계단식 상승파가 일어났는데 그래 여기도 양양음이 나오죠. 전략 5예요. 이거 5.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 양양음이 나오죠. 이평선의 밑에서 탄탄히 받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파도 이러면서 그래도 꼿꼿하게 뭐 하여튼 66%면 이렇게 우량한 종목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초보 직장 누구나 다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10만 원짜리 매수 못 한다고요?
아니에요. 주식은요, 수량 게임이 아니고 수익률 게임입니다. 예, 뭐, 10,000원짜리 1,000주 살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100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성파 흑택도 양양음에서 계단식 상승파 59%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마무시한 종목이 하나 있답니다. 어마무시한 종목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사료에서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대장주가 있어요. 한탑이에요, 한탑. 그 우리가 이거 공략했냐고요?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황금 맥점은 잡았다. 그래서 뭐냐? 이것도 보세요. 음설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에서 포착해서 5시간은 지났지만 여기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쫙 슈팅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보세요. 양양음에서 양음양에서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토는 이겁니다. 대박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수익 내자. 그래서 이렇게 뭐 1,000원짜리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놓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예, 어찌됐든 이렇게 264%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었죠.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또 뭐냐면은 역시 그 테마주, 시세 테마주 가장 저점을 잡은 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었다. 신성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배우셨죠? 상승률 누르면서 음선 3개짜리 이때부터 이 다음날부터 이제 아주 횡보하다가 계단식 상승파되면서 이슈화되면서 이것도 207%나 좋은 수익을 드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성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꾸 지금 맥점 공부하고 계시죠? 예, 한성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양음 패턴. 상승한 다음에 꼭 눌림이 일어나야 돼요. 눌림이. 자, 눌림에서 매수해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양음. 이때부터 이것도 좀 횡보하다가 슈팅이 나오고 또 이것도 이제 한번 슈팅이 나와서 한 60% 정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슈화되는 그런 테마주들은 제일 먼저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한 거 이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이미 뒤늦게 가담하는 이때 가담해 보세요. 벌써 고점인데 20% 이상 빠지잖아요. 저점 매수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하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림 보실래요? 이것도 굉장히 규칙적이죠. 하림 보세요. 이것도 양양음에서 포착해서 음선 주고 좀 횡보하다가 또 계단식 상승 파동 이루면서 51%나 좋은 이렇게 수익을 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최근에 이제 팜유와 관련해서 회자가 된 게 있죠. 바로 JC케미칼입니다. JC케미칼도 이것도 제가 목요일날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여기서 포착이 됐고 특히 3월 말쯤에 했죠. 그때부터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80% 정도나 좋은 수익을 드렸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원전에서 글쎄 내용은 차치하고 시세 대장주는 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똑같죠. 상승 다음에 이게 매집봉이에요. 꼭 음선을 줍니다. 음선 주고 음선에 3개 나오죠. 이때부터 또 한 번 좋은 급등. 여기 또 음선 3개 짜면 또 한 번 급등. 사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포착돼서 한 67% 정도 저점 대비 좀 많은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 내는 종목들은 내용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또 기가 막힌 맥주 한번 공부하실래요? 이게 바로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를 보시게 되면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을 노려라. 트윈 패턴을 노려라. 그게 캔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이 트윈 캔들인데 이것은 조금 신뢰도가 낮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아래 위치해야 되는데 그래도 올라갔죠. 기가 막힌 전략이 바로 여기에요. 이 트윈 패턴이 나와서 이때부터 또 한 번 좋은 수익을 했다. 이 쌍둥이 패턴의 도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은 하이스트입니다. 자, 제강 관련해서 여러분들 세아제강이 탑픽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또 시세도 그 못지않게 했던 게 바로 하이스트래요. 양봉, 음봉, 역전된 맞춰되면 도지. 이건 뭐냐면 포워드 되고 넘버 원도 돼요. 동시 잡히는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한번 좋은 급등이 일어났고 다시 한번 노란 톡 띄워주시겠어요? 사실 이 지금 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다 무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스팟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스윙하신 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 예, 바로 이지트로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또 나오네요. 이게 뭐죠? 하사님께님? 도지? 도지. 방금 전에 쌍둥이 패턴이. 자, 쌍둥이 패턴에서 네. 이때부터 이렇게 주가가 슈팅이 나왔고, 이지트로닉스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참 왜 좋으냐면요. 보세요. 이거 황금 매점 자리가 마디마디. 진짜 우리 쉽게 해서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바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걸 먹고 또 먹고라고 그러는데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맥점 공략해서 가죠. 내용이 뭐죠? 이게 바로 폐 배터리. 그리고 원래 폐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원래 하는 사업이 뭐냐면 인버터라 해서 동력 변환 장치예요. 전기차 수소차를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한 20% 정도 상승이 났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참 누를 때 한 21선 정도 오게 되면 관심을 두는 전략 살아있다. 공모가가 2만 원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막 제 가치 찾아가는. 공모가가 2만 원인데 경쟁률이 그때 2만 원대 1,500대가 어바웃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수행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네, 21선 내려오면 조금 공략까지 가능한 부분으로서 이지트로닉스 폐 배터리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좋습니다. 우리도 우리 수익 배터리 좀 충전을 해보고 싶은데 위원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지만 일단 그 전에 네. 저희에게 네. 5월달 좀 기대해볼 만한 종목 83%가 수익이 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83%요? 아셈스. 아셈스. 수익률이 83%인데 네, 하지만 더 눌림을 시세를 주고 눌려볼 수 있거든요.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셈스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안 예. 들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세한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 같은 것은 네.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의 뭐랄까 사랑의 종목 같아요. 아셈스, 네. 이지트로닉스 다수로 끝나네요. 자, 아셈스를 어떻게 왜 공략해야 하는가?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 펼쳐집니다. 더불어서 5월을 빛낼 유망주 공개 타임도 가지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 그럴까? 그 뭐 다른 경제방송 부장님도, TV 부장님도 40% 손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보셨죠? 자, 이따 와서 보시면 놀랄 겁니다. 어떻게 황금 맥점에서 포차에서 수익이 되는지 그런 기법 제가 다 전수해드리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월을 빛낼 그런 유망 종목까지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렸다고 겁먹지 마세요. 네. 많이 올랐을 때가 고점이었고 내렸을 때가 저점입니다. 힘들 내시고 오늘 무방 꼭 오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푸르른 5월이 자고 일어나면 펼쳐지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제대로 전략 세워보시죠.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위원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으시죠?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한 달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꼭 수익 낼 수 있도록 힘 모아 가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머니왕 2부가 펼쳐지니까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시청하시면서 전략 디벨롭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